자, 오늘은 2024년 2학기 중간고사 서울고, 자, 서울고 수학 2, 서울고 수학 2, 수학 2. 자,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우선 출제 범위는 일단 앞부분부터 도함수의 활용 2까지 극대 극소까지예요. 자, 출제 형식은 16문항 객관식, 그 다음에 서답형이 6문항 꽤 많죠. 나왔고요. 난이도 상 5문항, 그 다음에 쉬운 문항이 한 7문제 정도인데요. 그렇게 쉬운 문항은 아니에요. 중하 정도입니다. 우선 각 단원별로 출제 문항 수를 보면 함수의 극한 7문제예요. 자, 7문제에 무려 29.30점에 가까운 점수가 배치됐고요. 그 다음에 미분계수와 도함수 중요하죠. 6문제에 26점. 꽤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는 우선 상중하별로 적절하게 배치됐죠. 자, 그런데 이 쉬운 문제들이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중하 정도에서 상 문제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어려운 킬러급 문제는 출제가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많이 틀린 유형은 여러분이 구체적인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7번 문항. 이건 뭐 어려운 문항은 아닌데요. 항상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이죠. 자, fx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y t와 교점의 개수네요. 그렇죠? 교점의 개수. 그리고 ht는 최고창의 1인 2차식이고요. 자, gt, ht가 실수 전체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연속이 아니고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우선 먼저 우리가 이 gt를 먼저 분석을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선 로그 함수인데, 로그 함수는 이런 건데, 이거 절대값이니까 접어 올렸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함수네요. 그다음에 지수 함수는 뭐 평행 이동이 됐지만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y 콜 t를 이렇게 그어 보면 y 콜 t를 이제 막 그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막 이렇게 그어 볼 거예요. 이렇게. 자, y 콜 t를 그어 볼 텐데 이거 t가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죠. 그래서 우리 자, GT는 이렇게 t가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습니다. 자, t가 0일 때는 0 찍으면 1,0에서 교점 한 개 있죠. 그 다음에 1보다 크고 1보다 크면 3개, 2일 때까지가 3개가 됩니다. 2일 때까지가 3개 돼요. 자, 그 다음에 2보다 크면은 2개로 줄어들죠. 그래서 이 GT의 불연속점이 0과 2에서 불연속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GT는 t 콜 0과 2에서 불연속이에요. 자, 그런데 이차함수 HT에 대해서 GT, HT. 자, 근데 이 HT는 항상 다 연속이잖아요. 실수 전체에서. 그러면 이 곱한 것이 연속 극한으로 존재하려면 이 GT의 불연속점에서 극한값만 존재하면 되죠. 그래서 우선 t 콜 0과 2에서만 존재하면 됩니다. 자, 극한값 보겠습니다. t가 0으로 갈 때, 자, gt, ht 이것이 존재해야 하는데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나요? 그렇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같으려면은
이 G 0에서 볼까요? 0 좌우칸은 얼마예요? 0이에요. 그쵸? 0. 이건 0이고요. 뭐 HT는 연속 함수니까 이걸 거고 이 0 우칸에서는 1이죠? 3이네요. 3이네요. 3 곱하기 H0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이 같으려면 H0이 0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H0, 0이다. 자, T 콜 2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H2가 0이 되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hx는 x 빼기 2가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h6은 6 곱하기 4 해서 24 됩니다. 자,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두 번째 극한을 보겠습니다. 자, 이 극한에서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일단 이 fx는 2x 세제곱으로 시작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3차원 계수가 2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분모를 인수분해 해 보겠습니다.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죠. 자, 써볼게요. 그냥 분모가 x 빼기 3 2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됐네요. 자, 이 극한이 존재해요. 자, 일단 분모가 0으로 가네요. x가 3으로 갈 때. 자,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의 극한도 당연히 0으로 가겠죠. 근데 fx는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함수 값이 0이에요. 자, 따라서 fx는 어떻게 놓을 수 있다? 최고차항은 2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3을 인수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차 인수가 뭔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대입해서 한번 3이 나오는지 계산을 해봅니다. 조금 더 대입해 볼게요. 자,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입하면 x 빼기 3은 약분되죠? 약분되고 이게 남고요. 이런 분모에 적어버렸네요. 자, 3으로 갈 때 분자에 대입해야지, 그치? 이렇게. 그리고 분모는 x 빼기 3은 약분되고 이렇게 남겠어요. 자, 이게 3이에요. 자, 대입하면은 7분의 2, 9, 2a 더하기 b. 자, 이것이 3이 되겠죠. 자, 3 대입했는데요. 3.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3a 더하기 b. 3a 더하기 b는 21, 2분의 21, 2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식을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나온 조건 F1이 46 이상이다 했으니까 여기 F1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F1은 2 마이너스 2 1 A B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4고요. 자, B 대신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 B 대신에 요 B 대신에 2분의 3 마이너스 3의 1을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2분의 5 마이너스 2a가 되죠. 자, 이것이 얼마? 46 이상이에요. 자, 이것을 정리하면 정리해 볼까요? 마이너스 10 8a가 46 이상이죠. 그럼 8a는 56 이상이니까 a는 7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F2를 또 계산해 보면, 자, F2 여기서 해야겠죠? F2 하면 2 마이너스 2 4 2a 더하기 b예요. 자, b가 아까 뭐였죠? b가 2분의 3 마이너스 3a였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2분의 3, 2분의 11 마이너스 a가 되고요. 마이너스 11 더하기 2a가 돼요. 자, 따라서 a가 7 이상이니까 이거의 최소값은 7일 때, a가 7일 때 14 해서 최소값은 3이 되겠습니다. 답은 어디 있죠? 3번 됩니다. 자,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잘 연습해 두세요. 자,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자, 4차 함수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4차 함수와 직선이. 자, 이 4차 함수 뭐 한번 볼까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x제곱 x제곱 x 더하기 2 x 빼기 6 그쵸? 이거 뭐 이런 함수죠. 미분 안 해보더라도 마이너스 2 0 6 0의 중근네요. 뭐 이런 식이 되겠네, 그치? 6 마이너스 2 0 뭐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자, 뭐 대충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접선은 이런 접선이 있겠죠, 그치? 이런 접선이 있겠네요. 자, 이거를 푸는 방법은 뭐 크게 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조금 계산을 좀 덜 하기 위해서 자, 계산을 덜 하는 방향으로 한번 선생님이 풀어 주겠습니다. 자, 우선 이 여기 접점을 우리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12x제곱 이퀄 연립할까요? 자, 이것이 중근 알파 베타를 갖죠, 그지? 즉 다시 말해서 n 이퀄 0인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그쵸?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x제곱 제곱 묶어내면은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전개하면 4제곱 그 다음에 2 x 세제곱 그 다음 2차 항은 이렇게 곱한 거하고 요거 제곱한 거하고 나오겠죠? 자, 그래서 2차 항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한 거하고 2 알파 베타 한 거하고 요게 2차 항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개수 비교를 하면은 요거와 요거 개수 비교하면 결국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결국은 4 더하기 2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2. 즉 다시 말해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16, 8 되겠네요. 그렇죠? 8. 자, 따라서 우리는 알파 베타를 알 수 있습니다. 더해서 2 곱해서 마이너스 8. 물론 방정식 풀면 되는데 우린 빨리 자 4하고 2라는 걸 알 수 있죠? 4하고 마이너스 2. 4하고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4가 된다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mn을 구하려면은 우리 이 뭐 둘 중에서 하나 아무 거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접점은 뭐가 된다? 하나만 찾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0이 됩니다. y 값이. 자, 바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미분계수를 접선의 방정식을 그냥 구해주면 됩니다. 자, 우선 4차 함수 미분하면 이거고 12x제곱이고 마이너스 24x예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접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48, 48 맞나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0G가 돼요. 자, 그렇다면은 접선의 방정식은 x 더하기 2가 된다. 즉 그래서 m-32, n-64니까 m분의 2는 m분의 n은 2가 되겠다. m분의 n은 요거분의 요거니까 2가 되겠다.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두 접점 알파 베타 접점에서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서로 기울기 같다, y절편 같다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더 계산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12번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자, 요거 대소 비교인데요. 자,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A와 B에서 접선, 자, A와 B에서 미분계수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 둘 다 음수이면서 누가? A가 더 크네요. 그렇죠? A가. 요거 잠깐만요. 우리 자, F'B보다 F'A가 크고 둘 다 음수예요. 이건 당연하죠? 자, 이거를 이제 B로 A로 나누는데 자, 요게 뭐냐면 결국은 B 이게 더 작은데 이게 더 큰데 더 큰 양수를 곱하는 거예요. 큰 양수를. 자, 여기다가 B를 더 크면 더 작아지죠? 음수로서 더 작아집니다. 우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AFA A 한번 곱해봐죠. 자, A를 한번 곱해본다면 양수니까 부동호를 안 변하겠죠? A, F'B 그렇죠? 근데 얘보다 B가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B를 곱하면 더 작아져요. 왜? F'B가 음수니까 더 큰 수를 곱할수록 작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다? 이것은 A 곱하기 F'A가 더 커진다. 맞습니까? A 곱하기 F'A가 더 커진다. 이것은 A, B가 양수니까 서로 이렇게 곱해도 똑같죠, 그렇지? 그래서 이것은 맞습니다. 자, 다음 니은번은 A와 B 사이의 평균 변화율 어떻게 됩니까? A와 B 사이의 평균 변화율 이건데요. F'B는 A와 B 사이의 평균 F'B는 미분계수니까 이렇게 내려가죠, 그렇지? 이렇게 되죠? 더 작아집니다. 당연히 틀렸고요. 다음 미분계수를 보는데 이 안에 있는 산술 평균이고 기하 평균이네요. 그렇죠? A, B가 양수니까 그렇죠? 또 같지도 않으니까 등호 빼도 돼요. 이렇게. 자, 산술 평균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클수록 미분계수는 어떻게 되면 더 작아집니다. 이렇게. 2분의 A 플러스 B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오른쪽으로 갈수록 미분계수는 감소한다. 해서 디귿번이 맞습니다. 답 4번. 자,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최고차항계수의 1인 3차 함수입니다. fx의 실근은 알파와 베타뿐이고요. 극소값이 있어요. 자, 알파와 베타뿐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것은 중근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근이 하나 있는 경우는 이렇게 해서 극소가 접하거나 그렇죠? 알파 베타이거나 또는 극대가 접하거나 이렇게 알파 베타이거나인데
조건나에서 극소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어느 그래프다 오른쪽 그래프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여기가 마이너스 4.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됩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가 된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기억번 알파 베타 사이의 평균 변화율 얼마죠? 이거 0이에요. 그죠? 알파 베타 사이의 F 알파와 F 베타가 같기 때문에 0이에요. 그럼 미분계수가 0인 점 C는 이거다 했는데, 자, 이거 봅시다. 우리 3참수 그래프의 비례관계 알죠? 자, 변곡점 극대 변곡점 극소 이렇게 하면 이건 다 뭐라 그랬죠? 1대 1대 1이라 그랬죠? 1대 1대 1 다 같아요. 그래서 이 극소가 되는 점, 자, 바로 요 점이 얼마입니까? x좌표가 2대1 내분점이니까 알파 더하기 2베타가 되고요. 요 변곡점은 이제 뭐 구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요것이 극소가 되는 x좌표예요. 네? x 이퀄 여기입니다. 극소가 되는 x좌표예요. 자, 그런데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 F'C는 극소만 있는 게 아니고 알파도 있어요. 알파. 여기에 보면은 이 C가 알파, 베타, 원래 이것이 알파, 베타 사이에 알파, 베타 단 C가 알파, 베타 사이라는 말을 단서를 넣었다면 이것이 맞아요. 자, 그런데 이게 없죠. 자, 없기 때문에 C가 C가 이거일 수도 있지만 또는 뭐야? 또는 C는 알파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거짓입니다. 자, 다음 니은번 봅시다. 자, 극소값이 마이너스 4라고 나왔죠? 한번 대입해 봅시다. 자, f x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극소값 3분의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3분의 대입하면은 3분의 2베타 2알파의 제곱이고요. 3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돼요. 이것이 마이너스 4예요. 자, 정리할게요. 그러면 9, 3, 27 27분의 4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마사. 그럼 마사 약분하고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7이기 때문에 세제곱이 베타 빼기 알파가 3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이구나. 3. 자, 3인데 우리 아까 비례관계에서 1대 1대 1이니까 다 길이가 얼마씩이다. 요 길이가 다 요 길이가 다 진짜 실제 길이가 1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니은번에 이 알파 플러스 1은 알파 프라임 F 베타 빼기 1인데요. 프라임. 이 알파 더하기 1은 어디야? 요거 변곡점이에요. 변곡점에서 미분계수니까 당연히 뭐야? 당연히 음수입니다. 베타 빼기 1은 어디예요? 극소점이에요. 극소. 그럼 뭐예요? 미분계수는 0이죠? 그래서 이 값은 0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자, 다음 디귿번. F0가 16이면 나왔네요. F0 해보죠. F0는 알파 제곱 베타예요. 이것이 16이면 자, 16이죠?
요거 2번이에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한번 연립해서 풀어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를 먼저 구해야겠어요. 그래야지만 베타 큰 방향성의 접선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대입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알파 제곱이고요. 베타가 뭐예요? 알파 플러스 3은 16입니다. 3차 방정식이죠. 자, 3 알파 제곱 16은 0이고요. 4, 4, 4, 4, 마 4, 4, 마이너스 4. 뭘로 되죠? 제곱. 자, 직관적으로 보면 이거 마이너스 하면 되긴 되겠는데요. 자, 한번 해보죠. 1, 3, 0, 1, 마4, 마1, 4, 4, 16, 0. 그래서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그죠? 마사밖에. 자, 그래서 우리 자, 알파가 마이너스 하니까 베타는 얼마입니까?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 이제 왼쪽에 한번 써볼게요. 자, fx는 x 더하기 4의 제곱 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것이고 f'x는 됩니다. 자, 그래서 베타가 바로 마이너스 1,0에서의 접선이니까 f'-1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입니까? 9가 나와요. 자,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9 x 더하기 1 요것이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이게 뭐냐? 자, 요것이 접선이니까 절편이 얼마입니까? x 절편, y 절편. x 절편은 마일, y 절편은 9죠? 9. 그래서 이 넓이는 당연히 2분의 9 맞습니다. 자, 이 문제 디귿 답이 없네요. 자, 이거 아무래도 기억에 단서가 빠진 것 같아요. 뭐 C는 알파와 베타 사이가 있다 또는 알파가 아니다 이런 단서가 주어진다면 기억이 맞으면서 답이 3번이 될 텐데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만으로서는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입니다. 우선 이건 뭐 여러 군데 기출된 문제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우선 나와 있는 거 여길 봐야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없으면 3에서 gx가 뭐예요? 이것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서 연속이 될 텐데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극한값과 함수값이 1만큼 차이 난다. 같지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gx가 x 이퀄 3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럼 분수함수가 불연속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x 이퀄 3에서 뭐야? x 이퀄 3에서 분모 f3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치? 분모가 0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분모의 극한이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f3이 0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일단 f3 됐고요. 써보죠. 그러면 x가 3으로 할 때 gx 이것이 이제 얼마가 돼야 된다?
3에서는 0이니까 이게 4 빼기 1,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G3은 F3이 0이니까 G3이 4예요. 4 빼기 1. 요거 4 빼기 1 해서 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요 극한 볼게요. 자, 분모가 어떻게 되죠? 분모가 0으로 가주죠.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줘야 되는데 F3이 0이기 때문에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이것은 1로 가요. 0이 안 됩니다. 아,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fx 플러스 2, 이 부분이 0으로 가주어서 0분의 0꼴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x가 3으로 갈 때 fx 플러스 2, 이것이 0으로 가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차 함수니까 연속이죠. f5도 0이라는 얘기예요. 됩니까? 자, 따라서 아까 f3은 0, f5는 0. 따라서 이 fx는 이렇게 놓을 수 있죠. 3차 함계수 1이죠. x 빼기 3, x 빼기 5, x 빼기 뭔지 모르겠네. 자, k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됐나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실제로 극한값이 3이 나오는지 봅시다. 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써볼게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가 3, 5 이것이고 fx 플러스 2 집어넣으면은 k 플러스 2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이렇게 f x 더하기 1 해 놓읍시다. 자, 요거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3 보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 3마 k 되죠? 자, 다음 오른쪽은 3 대입하면 2, 3 대입하면은 5마 k, 3 대입하면은 f3이 0이니까 곱하기 1 되겠네요. 자, 이 값이 얼마라고요? 3이라고요. 네? 자, 그러면 2도 약분하고요. 그러면 얼마 되죠? 5마 k는 3k마 3 해서 14가 4k니까 맞나요? 그래서 k는 2분의 7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 나왔네요. 그렇죠? 자, 따라서 F4는 1, 마이너스 1, 3마 K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1, 3마 2분의 7이니까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학교에서 사실 이거는 좋은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의고사. 자,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자, 16번은 문제가 굉장히 좀 무시무시해 보이죠? 자, 봅시다. F0 원점 지나고요. 1,1 지납니다. 그러면 0,1에서 증가하는 함수고요. 미분 가능합니다. 미분 가능하게 증가를 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1, 1, 0 0,0에서 1,1까지 막 이렇게 증가하는데 어떻게 증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립시다. 이렇게 증가나 칩시다. 이렇게. 자, 그럼 f'xk가 뭐냐? f'xk가 뭘까요? 자, f'xk는 여기다 다시 적어볼게요.
어, F n분의 K 이거죠, 그치? 자, 이 괄호 안에는 n분의 K는 x의 구간 0부터 1까지를 n등분한 거예요. 0부터 1까지를 n등분하면 한 칸이 n분의 1이죠? 그거의 k번째와 k-1번째. 자, 바로 어디냐? 여기가 n분의 k-1. 크게 그릴게요. 여기가 n분의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 그럼 뭐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입니다. 그렇죠?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에요. P, Q라고 하면 PQ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에요. 자,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GN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한번 쫙 더 해봅시다. 무엇이 나오는지. 우선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은 이와 같은 경우는 봅시다. 기억, n이 5일 때, 자, 분모가 5죠? n이 5일, 5등분 한 거예요. x2, 두 번째와 x2와 x3. 미분, 이거 평균 변화율이네요. 자, 어떨까요? x2와 x. 지금 그린 그림에서는 x2가 더 앞이니까 뒤로 갈수록 평균 변화율이 증가하죠, 그치? 하지만 꼭 이렇게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또, 이거, 이럴 수도 있지만은, 여기다 그릴까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n분의 k-1 n분의 k 해서 이 점과 이 점 P점과 Q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평균 변화율이 작아져요.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증가하는데 오른쪽 그림은 작아지죠. 자, 그래서 이 기억번은 평균 변화율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틀렸습니다. 자, 다음 니은번 하기 위해서 GN을 계산해 볼게요. 자, GN은 n분의 1 하고 저걸 봅시다. n분의 1 시그마 프라임 xk가 저거네요. n 하고 이거죠, 그렇지? 자, 그래서 일단 n은 없어지고요. 그다음 이거 쫙 나열하면 뭐가 나올까요? 쫙 나열하면 나열해보세요. 나열해드릴까요? 자, 나열해보죠. k가 1일 때는 요거죠. k가 2일 때는 k가 3일 때는 어때요? 이렇게 다 사라지죠, 그치? 또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맨 마지막 fn분의 k fn분의 k-1 요거까지 다 지우면 자, 앞에 거랑 건너가서 뒤에 거랑 지워지죠. 앞에 거랑 건너뛰어서 두 번째 뒤에 거랑 뒤에 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이게 남아요. n분의 n이죠. 자, 그래서 f1 빼기 f0만 남는데 f0가 아까 얼마였습니까? 0이었죠? 이건 1이었고요. 그래서 G에는 항상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 디귿번은 뭘까요? 디귿번은 0과 1에서 f'C 이퀄 미분계수가 1인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랬죠? 자, 이게 뭡니까? 이게 0부터 1까지 평균 변화율이에요. 자, 아니 평균값 정리예요. 0부터 1까지 평균 변화율하고 같아지는 이 C가 이거인 C가 어디에 있다?
요 사이에 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뭐 평균값 정리죠. 오케이? 중요한. 그래서 이 좌변을 계산해 보면은 F1은 1이고요. F0는 0이니까 바로 이 좌변 값이 얼마가 나온다. 1이 딱 나와 버려서 디귿번은 맞습니다. 사실 0부터 1까지 미분계수가 1이라 했는데 원점과 1,1 사이에 이것이 기울기가 1이잖아요. 평균 변화율이. 그러면 이 미분 가능한 함수기 때문에 매끄럽게 연결된 함수기 때문에 이 어딘가에 평행한 접선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죠? 어딘가에 평행 접선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서술형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는 조금 어려워요. 난이도 상 문제네요. 자, 우선 기억. 자, 기억에서는 fx가 3차 함수 x 세제곱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죠? 자, 다음 조건 나에서 봅시다. 우선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예요.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건 나를 볼게요. 조건 나. 조건 나에 우리 요 분자, 분자. 이 분자를 그냥 편의상 gx라 할게요. gx라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절대값 gx 이퀄 이것이 뭐야?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치? 일정한 값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분모가 0으로 가는 거니까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가줘야 돼요. 그래서 gx는 g1은 당연히 0이 됩니다. 3차 함수인데요. 그죠? 자, g1이 0이 되죠. 그래서 이 gx가 x 빼기 1 하고 이제 뭔가 2차가 더 있겠죠? 뭔가가 더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 우리가 h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집어넣어 봅시다. 집어넣어 보면 리미트 절대값 x 빼기 1 절대값 hx가 되죠.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값이. 자,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에서 어떻게 될까요? x가 1 좌극한이라면 1보다 작을 때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이것이고요. 우극한은 같아야 돼요. x가 1 우극한은 x 빼기 1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x 빼기 1은 어차피 약분이 될 것이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결국 뭐다? 마이너스 h1과 플러스 h1이 같아져야 하기 때문에 h1이 역시 0이 되어서 이 h1도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쵸? h도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다. 자, 따라서 우리는 g를 이제 뭐라고 놓을 수 있냐면 g는 x 빼기 1의 제곱 형태이고 자, 근데 3차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입시다, 여가. 그 다음에 이제 x 뭐 마이너스 k 뭐 이런 형태라고 우리가 놓을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fx는 뭐가 됩니까? x 빼주면 되죠? x를 옮겨서 이렇게 형태를 가집니다. 자, 이제 조건 다로 넘어가 볼게요. 모든 실수에서 xfx 자 x 곱합시다. 이거죠?
이겁니다. 자, x제곱을 이항시킬게요. 전개하면 귀찮으니까 x제곱을 이항시키면 3 이렇게 되면서 이 부분이 3 x 빼기 1의 제곱이 돼요. 그렇죠? 됐죠? 자, 여기를 보니까 우리가 x 빼기 1의 제곱이 공통이네요. 자, 일단 넘겨와서 묶을게요. 자, 오른쪽으로 넘겨올게요. 오른쪽으로 다 넘겨오면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넘겨서 묶였습니다. 그렇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것이 0 이상이 되려면 앞에 것들은 0 이상이기 때문에 결국 얘가 0 이상이 되면 되겠죠. 실수 전체에서.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얘가 0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12가 0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k 범위는 이렇게 되고요. 문제에서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정수 k는 3, 2, 1, 0, 1, 2, 3까지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물어보는 걸 볼게요. f-1의 최대값이니까 우리 f, 자, 색깔 바꿔서 f-1, f-1은 얼마가 됩니까? 넣어보죠. 마이너스 4 더하기 1, 4k 더하기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의 최대 최소니까 최대값은 3 넣었을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3 넣었을 때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최대값은 m은 3 넣으면 12 더하기 5니까 7이고요. 됐나요? 3, 4, 12, 17이고요. 17이고요. 17.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을 집으면 마이너스 7입니다. 자,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하면 요 두 개 곱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19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서답형 3번. 우선 역시 3차함수예요. 자, 그리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gx입니다. 연속인 gx인데 gx는 f로 나누면 자, 우선 조건 가를 볼게요. 자, 조건 가에서 g0가 2네요. 그럼 0 대입해 봅시다. 0 대입해 보면 우변이 0이 나와요. 근데 g0가 2기 때문에 f0가 0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gx는 이 fx분의 x 더하기 4예요. 언제 fx가 0이 아닌 점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fx가 0이 아닌 점에서. 그렇죠? 자, 근데 fx가 f0 이퀄 제로니까 우리는 이 fx가
x 그리고 x제곱 이런 꼴이다 하는 걸 이런 꼴로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입을 해보면 이건 뭐가 되냐면 x는 서로 약분되고 x 플러스 4만 남겠어요. 이건 이제 0이 아닐 때겠죠. 그치? f0은 0이니까 0에서는 f가 0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자 잠깐만요. x가 0일 때는 이제 g0가 2니까 이게 2가 돼야겠어요. 그래야지만 연속이 되겠죠. 자 그러면 0에서 연속 조건 쓸 것이고요. 0에서 자 일단 먼저 0에서 연속 조건 한번 써볼까요? 자, x 이퀄 0에서 연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0 집어넣어 보세요. x0 gx 얼마죠? 0 집어넣으면 b분의 4고요. 이것이 함수값 2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b는 2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0 이외에선 다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로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치? 자,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항상 이것이 뭐다? 0이 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뭐다? 실근이 존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a제곱은 결국은 b가 2니까 8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나요? 8보다 작다. 자, 그 다음에 8보다 작다. 추가 조건 F1이 자연수입니다. 자, F1 넣으면은 1, A, B고요. B가 2니까 3 더하기 A예요. 이게 자연수니까 당연히 A도 자연수가 A도 정수가 되겠어요. 그렇죠? 정수가 되는 거니까 이때 가능한 A는 뭐다? 마이너스 2 이걸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까지 되겠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G3 계산해 봅시다. 자 G3 물어보는 거예요. G3은 F3분의 3 대입해보죠. 9 3A B분의 7이네요. 자, B가 2니까 11 더하기 3A분의 7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최대가 되려면 분모가 가장 작아야겠죠? 그래서 A가 2일 때 집어넣으면 최대값은 2, 6, 5분의 7 되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역시 다 이것이 모의고사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연습을 좀 많이 해놓으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제예요. 서답 5번. 자, 최고차 한계수가 1인 다음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자, 우선 f1의 값을 구하라. 다음 함수니까 당연히 연속이고요. 최고차는 1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조건 가에서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이거 분자 분모의 최고차항끼리의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fx의 최고차항 a 그리고 n차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n은 0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분모는 결국은 뭐가 된다? x는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는 ax의 n 더하기 3차. 분자는
제곱하면 a 제곱 x에 2n 제곱 어쩌고 저쩌고 나가고 마이너스 fx 제곱 집어넣어도 역시 ax 2n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최고창만 보죠. ax의 n 플러스 3제곱, 여기는 a제곱 a의 x의 2n차,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2n차와 n 플러스 3이 이 극한값이 0이 아닌 3으로 가기 때문에, 0이 아니기 때문에 동차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2n, n 플러스 3에서 n은 3차식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자, 이때 극한값은 최고차항계수의 비율이죠. 자, 약분해 놓으면 결국 뭐 된다? 약분하면 a 빼기 1이 돼요. 이것이 3이니까 a는 4가 된다. 됐습니까?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알아낸 것은 4x의 세제곱 어쩌고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다음 조건 나를 볼게요. 자, 조건 나에서 분모가 0으로 가네요. 그러면 분자의 극한값도 0인데 다함수니까 당연히 이것이 0이 되어야 합니다. 오케이? 자, 즉 상수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상수항이 없어요. 상수항이. 그러면 요거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F'제로가 이거니까 상수항이 아니라 1차항계수가 없는 거예요. 1차항계수가. 자, 1차항계수가 없는 건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이제 뭐 bx 제곱 cx 더하기 t 이런 꼴인데 우리 한마디만 더 할게요. 자, 조건 가에서 이건 놔둘게. 자, 그냥 봅시다. 일단 f'x 하면은 상수항 없어지고 c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없어져야 돼요. c가 f'제로가 여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fx가 요거와 요거만 남았지만 이 조건 나의 극한에 보면 자, x분의 도함수는 12x제곱 2bx가 되죠. 그치? 그래서 정리하면 12x 더하기 2b가 되고요. 요것이 2b가 돼요. 이 값이 1이니까 b는 2분의 1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f'을 구해놓고 해야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f'1은 12 더하기 2b니까 12 더하기 1 해서 13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13이에요. 자, 비교적 어렵지 않았죠? 이 문제는. 자, 변별력 있는 문제는 우리 모의고사 기출에서 변형으로 나온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대비할 때 모의고사 문제들 많이 풀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